심장병이 있거나 호흡기 질환이 많은 환자들은 특정 자세에서 가 심해지고 갑자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자주 보인다라고 하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항상 같은 자리에서 자는 게 아니라 머리 옆에서 자는 애도 있고 다리에서 자는 애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제가 보이지만 좀 멀리서 자는 애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 위치에 따라서도 뭔가 신뢰도가 나뉘는 건가요? 나와 같이 자는 데 있어서 내 옆에 어디서 자느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는 같은 방에서 수면을 취하는 동반 수면이라고 하거든요. 네. 동반 수면을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정말 침대에서 같이 자는 거예요. 네. 그거 말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방에서 자지만 나는 침대에서 자고 아이들은 이제 바닥이나 뭐 캣타워나 이런 데서 자는 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세요? 같이 침대에서 자는 게, 자는 거예요. 아무래도? 네. 그랬을 때 고은 씨는 일어났을 때 오늘 정말 잘 잤다라고 그렇게 개운함을 느끼시죠? 좀 불편했어요. 그쵸, 약간 솔직히 불편하죠. 허리도 휘는 것 같고 맞아요. 제 자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동반 수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오. 동반 수면을 하면 안정감도 올라가고 수면의 질도 올라가고 오. 수면의 효율도 올라가요. 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는 않아요. 침대에서 같이 잤을 때 사실은 수면의 질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아이가 깰까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렇게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금 불편한 네. 몸이 좀 불편한 들잔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이제 또 신기한 건 객관적인 데이터는 수면의 효율이나 질은 떨어진다라고 분명히 나오지만 보호자님의 만족도는 오히려 더 올라가요. 맞아요. 난 괜찮아. 내가 조금 몸이 힘들어도 이게 더 행복해라고 실제로 맞아요. 높은 평가가 나오긴 합니다. 하나 또 제가 말씀을 아까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진료 보다 보면 보호자님들이 한 번에 푹 못 자고 자다 깨고 자다 깨고 계속 자다 깬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한 번에 푹 안 자고 그래서 뭔가 어디가 불편한가? 집이 이렇게 조금 편안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실 때도 있거든요. 사람은 보통 이제 잠을 자면 비렘수면, 렘수면이라고 해서 렘수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눈동자가 움직이고 이때 이제 꿈을 꾸는 시간이거든요. 비렘수면과 렘수면이 이제 한 사이클로 보면 이 한 사이클이 보통 90분 정도 돼요.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이 한 사이클 돌면 또 다음 사이클, 또 다음 사이클을 해서 한 4번, 5번 정도를 쉬지 않고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수면 시간이 한 7시간, 8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쭉 자는 건데 강아지나 고양이는 그렇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렘수면과 렘수면을 합쳐서 20분밖에 안 돼요. 어머나. 그리고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깨요. 그리고 다시 자는 거예요. 사람처럼 뭐 5시간, 6시간 이렇게 쭉 자는 게 아니라 조금 자다 깨는 것 같고 조금 자다 깨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거 굉장히 편안하게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자도 건강에 문제가 없고 그게 바로 그럼요. 건강한 그게 수면이라는 건강한 거죠? 수면인 거죠. 조금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고양이들 잠깐 인보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애들마다 좋아하는 데가 다 다른데 결론적으로 좀 비슷한 위치에 모이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주인의 잠버릇과 연관이 있다. 오. 제가 잠버릇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고양이들이 결론적으로는 제 다리 사이나 옆구리에 다 모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자면서 이런 여기를 많이 움직이고 다리는 좀 덜 움직인다. 그러면 이쪽엔 변화가 좀 적네. 나도 숙면 취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아마 이쪽에 좀 모이는 것 같고 여러 고양이가 왔는데 결국에 다 비슷한데 모이는 거 보니까 이건 내 잠버릇 때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근거는 없는 얘기지만 고양이들이 많이 모이면 그쪽이 내가 좀 움직임이 적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료를 보면서 개인적인 경험인데 고양이 보호자님이셨고 네. 아이가 여러 마리 있었는데 갑자기 밥을 안 먹는데요. 한 3일 정도 밥을 안 먹었대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큰일이죠. 고양이는 큰일 큰일. 났죠.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봤는데 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뭐 혹시나 의심되시는 거 없는지 많이 여쭤봤는데 의심되는 게 하나 있대요. 항상 보호자님 옆에서 자는데 아이가 계속 골골댄 거예요. 보호자님의 이제 심리적인 만족도는 높으나 수면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너무 그렇죠. 피곤해서 문을 닫고 잤대요. 아이가 못 들어오게. 네. 근데 밖에서 몇 번 야옹야옹 그렇죠. 했는데 계속 울죠.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문을 닫고 잤대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삐져가지고 어머나. 잠 잘 때 문 닫았다고 스스로 밥 먹는 데까지 일주일 걸렸어요. 진짜 그런 경우 있어요. 고양이들은 약간 이 순간에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밥 안 먹기 시작하면 저희가 무조건 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 삐지게 좀 잘해야겠군요. 다 해줘야 돼요. 단식 투쟁하면 이제 죄송합니다. 뭐든지 다 해드리. 제발 밥만 먹어주세요.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이 고양이 집사의 이제 숙명이라서. 저도 영상 같은 거 보면은 강아지들 자면서 코 심하게 고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많죠. 사람처럼. 그거 귀엽다고 막 찍으시는데 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불안불안해. 안 좋은 안 좋은 거죠. 어. 네.
사람도 이게 그 수면무호흡증 있는 사람들 입으로 숨 안 쉬려고 입에 막 쫙 집어치고 자기도 하고 혹은 수면할 때 이제 공기를 계속 밀어 넣어주는 그런 장치를 쓰기도 하거든요. 자기는 자는데 수면의 질도 되게 떨어지고 되게 이제 만성적인 그런 저산소 상태에 좀 이제 빠지기 때문에 몸에 사실 좋을 거는 되게 없어요.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심장병이 있거나 호흡기 질환이 많은 환자들은 특정 자세에서 코골이가 심해지고 갑자기 숨을 안 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자주 보인다라고 하면 일단은 핸드폰 같은 것들로 기록을 좀 해놓으시는 게 좋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보통 강아지, 고양이들이 아픈 걸 바로 말해주면 좋은데 그걸 알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시기를 놓쳐서 뭐 늦게 병원에 가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신호를 조금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평상시에 자던 데가 아니라 보호자님이 안 보이는 데서 자는 것도 실제로 아이가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찌되었든 아이들은 원래 야생에서는 중간 포식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사냥을 하는 아이들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서는 또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나의 약한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건 곧 내가 곧 먹잇감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이 아픈 것을 많이 숨기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는 안 숨기고 있는데 우리가 못 알아채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아프다라고 네. 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통증이 있다와 같은 말일 것 같아요. 이제 통증이 있다라는 게 과연 어떤 정의일까라고 보면 조직에 손상이 있거나 혹은 조직이 손상될 걸로 잠재적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감정이나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어떤 점수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통증은 명확한데 언어가 부재한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에서는 우리가 알아차리기 힘든 거죠. 그럼 어떻게 이 통증을 알아챌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통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급성 통증. 저는 이걸 다른 말로 예성 통증이라고도 하거든요. 예성 통증이라는 건 뭔가 날카로운 곳에 찔리는 듯한 통증이야.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도 비명을 지른다거나 도망을 간다던가 공격성을 보인다던가. 보통의 급성 통증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주의 깊게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숨기는 통증은 무엇인가? 라는 거에 있어서는 그거는 이제 만성 통증. 이건 같은 말로 제가 이제 분성 통증이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몸살 감기에 걸렸어요. 콧물도 나고 했는데 다 나았어요. 대부분 났는데 아직 완전히 나은 건 아니고 약간의 몸살기가 있는 상태? 그러면 뭐 어디가 특별히 막 찌르는 듯이 아픈 건 아니지만 뭐 친구들 만나러 가기도 싫고 밥도 좀 먹기 싫고 그냥 침대에 누워있고 싶고 이런 쓸 때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둔성 통증이고 둔성 통증은 사람도 눈으로 봐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아지들도 표현을 하지만 그 정도가 좀 약해서 우리들이 좀 잘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고 이걸 마치 통증을 숨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둔성 통증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계속 우리한테 뭔가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상황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픈 상태가 오래되면 보호자분도 얘가 이 행동하는 거에 되게 익숙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원래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는 게 뭐 옆으로 잔다든지 앉아서 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그냥 환경이 변화나 성격 변화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불편함이 되게 천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지금 이 상태가 그냥 본인의 상태인가 보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딱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둔성 통증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와 다른 아이의 모습이에요. 산책을 잘했던 아이가 산책 시간이 점점 줄거나 식욕이 아주 좋았던 아이가 밥을 좀 적게 먹거나 우리 애는 원래 이래요. 혹은 이제 나이가 든 아이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아이가 통증을 숨기는 게 아니라 둔성 통증이 이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병원에 오시는 게 좋긴 합니다. 저는 아까 궁금했던 게 강아지들이 어떻게 자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자요, 집에서? 옆으로 보통 가끔씩 이제 똑바로 100점 수면이네요. 오. 그러니까 건강하고 이 환경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가끔 코를 고고 잠꼬대하는 것처럼 소리 낼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깨워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수면 중에만 나타나는 뭐 질환들이 있기는 해요. 뭐 수면 중 발작이나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그럴 가능성이 좀 낮을 거고 빈도수가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충분히 그냥 지켜봐 주셔도 되고 그런 자세로 잔다라는 건 그 아이들에게 충분히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네. 강아지 어떻게 자나요? 네 마리 다 좀 스타일은 다르기는 한데 거의
목덜미 있는 쪽에서 아, 자요. 너무 좋으시겠다. 가끔 가위 물릴 때가 있어요. 여쭤보고 싶어요. 좋으신 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만족은 하는데 네. 맨날 아침에 힘들어요. 근데 네 마리면은 네 마리가 성격이 좀 다 다를 것 같거든요. 네 마리가 다 침대에서 자나요? 3마리는 다 침대에서 자고 한 마리는 임시보 중이라 그 친구는 준비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수면 자세나 이런 것도 지금 그러면 임시보호하고 있는 친구랑 올해 이제 집에 있었던 친구랑 좀 차이가 나나요? 임시보호하는 친구는 아직 조금 웅크리고 잔다.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친구들은 진짜 세상 편안한 정확히 그 심리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면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100%는 아니에요. 근데 되게 훌륭한 힌트는 될 수 있다 정도로 참고만 해주시면 되니까. 제 목표가 우리 애들 다 일자로 재우기. 아, 목표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이 다 달라서 이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걸 싫어하는데 네. 억지로 야, 너 우리 집이 그렇게 불편하니 억지로 그것까지 맞출 필요는 없어요. 우리 고양이를 갑자기 자다가 나랑 앉아요 한다고 뭐 갑자기 응급실로 병원 데려오거나 이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훌륭한 수의사분들께 직접 찾아가서 자문도 구하고 가능하다면 이렇게 원장님처럼 모셔서 얘기도 다 함께 들어보는 이런 시간을 제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또 만나요. 만나요. 안녕.